무거운 노트북 써가지고 진짜 제가 키가 좀 작아졌어요. 이거는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데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이건 뜯으실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바로 뜰 수 있습니다. 자, LG 그램, 삼성 이온 두 제품 중에 어떤 거 사실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오늘 두 제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이엔트 클리브 개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제품 외관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 이온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북 이온 2세대 모델인데요. 여기 작년에도 1세대 모델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외관상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보자면 작년에는 이게 이제 오로라 색상이라 가지고 약간 이제 그라데이션 돼 있는 무지개 색상 그런 거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2세대는 그 LG 그램처럼 약간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뭐 로고는 이렇게 삼성 로고 깔끔하게 박혀 있고, 뭐 스피커는 여기 양쪽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화이트 색상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이온2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LG 그램 그 16인치 모델 들고 나왔는데요. 원래 LG 그램이 하얀색 모델로 되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램은 하얀색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검은색으로 나왔어요. 예전에 여기 LG 로고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램이라는 로고를 박아버렸고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굉장히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을 때 일단 힌지 자체가 열고 잡히는 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또 트랙패드라던가 혹은 키보드라던가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먼저 좀 무게 측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제품이 다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두 제품이 세부적 스펙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관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게가 어떻게 나왔죠? 요게 1.26kg 정도가 되고요. 요게 MX450이 들어간 거라서 그런데 이제 내장 그래픽 들어있는 건 조금 더 가볍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램 같은 경우는 1.19kg이니까 조금 더 가볍긴 하죠. 네, 약간 더 가볍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더 가볍고 이게 좀 더 무거우니까 사실 근데 사이즈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좀 크니까 큰데도 가벼우니까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뭐 그런 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70g이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솔직히 크게 체감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다니면 진짜 무겁거든요. 솔직히 70g 가지고 그게 뭐 어깨가 무겁다 말다 할 그런 건 아니긴 하죠. 근데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대중교통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은 이거 70g 어깨에 달면 진짜 이거 키도 작아질 정도. 아니 그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70g 때문에 그게 정말 휴대성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진심으로요? 무거운 노트북 써가지고 진짜 제가 네. 키가 좀 작아졌어요. 제가 178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77. 그럼 디자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택지가 좀 더 많은 그램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한눈에 봤을 때는 화이트 색상 모델이 확 이쁘고 이제 화사해 보인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까만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긁힘에도 좀 더 강하고 이제 뭐 도장이 좀 잘 안 벗겨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 올해 실사용할 물건은 블랙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키보드 사실 디자인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문인식. 예, 지문인식 센서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전원 버튼에 같이 내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시프트 옆에 오른쪽 시프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원 버튼에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한 번에 킬 때 누르면은 바로 이제 지문인식 로그인까지 한 번에 다 된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또 근데 굳이 또 단점으로 보자면은 요거를 지문인식 센서를 지문인식을 하려다가 실수로 이게 눌러버리면은 노트북이 꺼져버리니까 이런 단점은 있기는 하고요. 지문인식을 하려다가 실수로 누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 정도로만. 네. 지문인식 부분은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이제 키보드의 타건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키보드 타건감에 조금 둔감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근데 그램은 확실히 조금 기존의 그램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 자료에서도 되게 중점적으로 다뤘었던 내용이긴 한데 키보드감이 많이 개선됐다 였거든요.
그램도 사실 키보드가 썩 좋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지금 이걸 만져보시면 플라스틱이 약간은 그래도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는 할 거예요. 네네. 이게 그 이전 그램 모델이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비교를 해드리기 어렵긴 한데 키캡이 좀 더 단단해져서 눌렀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좀 더 깊이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키를 눌렀을 때 확실히 내가 눌렀다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온하고 한번 지금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이온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온이 확실히 훨씬 더 옅은 느낌이 있고요. 예. 그리고 누른 듯 안 누른 듯 하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를 되게 살살 치는 분들은 이게 더 어울릴 수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뭔가 내가 확실하게 뭐 눌렀다 아니면 이걸 내가 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 긴가민가 하면서 오타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램 키보드가 나을 거고요. 네. 이온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용하게 타건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나 살짝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면서 타건한다. 구름 타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타건하는 분들한테는 이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제 다룰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밝기 측면이 사실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밝기를 그렇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사용자분들은 침침하면 못 참죠, 이건. 어떠세요? 뭐 일단은 갤럭시 이온이 조금 더 밝긴 하거든요. 이게 정면에서 봐야 하는 비교가 되실 건데 이렇게 하면 요 아랫부분이라든지 링 테두리가 좀 더 밝게 표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면에서 봐야 돼요. 예,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350니트 부분, 이게 300니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칸델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밝기는 이게 그 특성상으로 좀 더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딱 봤을 때 육안상으로 솔직히 말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300니트 이상부터는 좀 체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네. 이게 좀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300니트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300니트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런 측면에서 니트를 확 올려주는 기능이 이온에 사실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야외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야외 모드로 가게 되면은 아웃도어 모드 이렇게 확 밝아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에서 잡힐 정도로 이제 확 밝기가 다를 거거든요. 전력 소모가 확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건 밖에서 이제 직사광선이 쪼고 있는 상태에서도 노트북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되게 희귀한 기능이긴 해요. 대부분 노트북에서 없는 기능이긴 하고요. 밝기 측면에서 분명히 바깥에서 밝아지거나 하는 건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야외에서 노트북을 얼마나 쓰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기는 해요. 하긴 그건 맞습니다. 네,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화면이 확실히 위아래가 더 넓은 느낌이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사실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상을 볼 때는 16대 9가 낫고 이제 문서 작업이나 이제 이런 편집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16대 10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해상도에서도 사실 그램이 조금 더 강점이 있긴 하죠. 그렇죠. 해상도가 그램이 이제 2K 해상도고 이게 FHD 해상도거든요. 사실 대부분 노트북들은 FHD로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2K로 넘어가면 장점이 텍스트 선명도가 되게 선명해진다는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서 편집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정말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서 편집 자주 하신다면은 그램을 구매하시면 되고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좀 다용도로 원래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면은 이온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 노트북 성능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사실 문서 편집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해상도가 좋아진 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성능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부의 CPU나 GPU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품들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 외적으로 그걸 받쳐주는 그런 서브 장치들이 있을 거고 이거 뜯으실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뜯어보시죠 이거는. 네.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이 이온이고 왼쪽이 그램 모델이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히트 파이프가 2줄, 쿨링팬 2개. 그램은 히트 파이프 하나, 쿨링팬 1개. 뭐 물론 그램이 이제 쿨링팬이 좀 더 설계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쿨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여기 램이 여기 램이 그램 같은 경우는 온보드 방식, 메인보드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거든요. 네. 이원은 이렇게 램 슬롯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래서 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전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건 그램 같은 경우는 8GB에서 16GB 램으로 올라가게 하려면은
이게 가격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램 장사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긴 하고. 그래서 결론은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데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램하고 갤럭시북 이온이나 뭐 인터넷 서핑, 뭐 유튜브 시청, 뭐 이런 가벼운 작업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쾌적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보다 고사양 작업을 하고 싶다, 뭐 게임을 조금 돌리고 싶다, 뭐 오버워치 중간 옵션 정도까지 돌린다, 네.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갤럭시북 이온이 그래픽 성능이 훨씬 낮고 쿨링이 좋으니까 더 좋을 거고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퍼포먼스 테스트 하실 때 주로 네. 오버워치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부터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벤치마크라서요. 근데 지금 오버워치가 그렇게 대중적인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엽적인 주제로 가서 배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 아까 보실 때 배터리가 그램이 더 크긴 했었죠. 근데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이게 5시간 15분, 뭐 5시간 16분 뭐 그 정도 비슷비슷하게 갔거든요. 배터리가 이쪽이 더 많은데도 예, 두 개 비슷하다. 그럼 여기서 뭔가 더 먹는 게 있거나 여기서 뭔가 좀 덜 먹는 게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더 먹는 게 뭘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 해상도가 더 높잖아요. 예, 스마트폰도 해상도 높을수록 배터리가 더 빨리 닳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상도 측면에서 이게 더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를 좀 더 많이 먹는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해상도 배터리가 더 큰데 해상도가 높은 만큼 결국 실제 러닝 타임은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게임 돌리면 배터리 그냥 광탈해 버립니다. 노트북으로 게임 돌리시는 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성능이 좋아져서 노트북 게임 돌리는 거 되게 쾌적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근데 해봤을 때 이게 코드 빼고서 사실 하면은 그건 힘들죠. 속도가 너무 느려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노트북으로 게임하면 좀 약간 타쿠스럽기도 하잖아요. 밖에 그건- 나가서 사실 게임할 것도 아니고 그건 조금 편협한 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편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타 좀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스피커 사람들이 이제 음향에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노트북 쓸 때 스피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렇죠. 신경 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냥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그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딱 단적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램이 훨씬 더 사운드 깊이도 깊고 그리고 좀 더 최대 높이를 볼륨을 올렸을 때 더 깨지는 것도 덜하고요. 이온 같은 경우에 이거 여닫을 때 이게 열고 나서 이게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1세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설계가 1세대하고 전혀 안 바뀐 거거든요, 사실. 여기 이온을 열 때 자세히 보시면은 노트북 하판이 약간 이렇게 들릴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힌지 부분, 여기 아랫 부분이 노트북을 들어주기 때문인데 발열 제어에 좀 도움이 돼요. 하판에 이렇게 공기 유입이 잘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 있긴 하고. 네. 근데 단점으로는 여기 있는 힌지, 이 미끄러운 부분이 바닥에 닿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쉽게 밀려요, 이렇게 좌우로 특히. 이거는 좀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여기에 고무 파킹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이 보호가 안 되거든요. 음.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고무 파킹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에르고 리프트 힌지 구조에서는. 네네. 근데 그런 요소가 없어서 좀 장기적인 내구성, 그러니까 여기 아랫부분이 오래 쓰면 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반면 그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엄청나게 큰 고무 패킹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거 거의 브레이크 달아놨습니다. 네, 여기 확실히 고정력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용성 같은 게 뭐 문서 편집할 때 막 밀리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여기 그램이 그런 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트랙패드에서의 충전 기능도 사실 조금 신박하긴 해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무선 배터리 충전 기능을 켜게 되면 스마트폰 여기 올리면 스마트폰이 지금 무선 충전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를 빨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전달을 해주는 기능이라 뭐 사실 그럼 노트북 배터리 사용성을 좀 희생시키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필요할 때 그게 있으면은 쓸 수 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기능이긴 해요. 이거는 이온 말고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 말고는 이런 기능이 달린 걸 못 봤거든요. 조금 강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두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둘이 같은 170만 원대 언저리의 제품이라면은 결국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르는 게 나은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솔직히 이거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죠. 네, 이거는 정말로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게임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약간 하려고 한다면은 갤럭시북 이온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요소를 제쳐두고서라도 그거 하나만 본다면 난 가끔이라도 롤을 하고 싶다, 오버워치 하고 싶다.
아니면 동영상 편집을 FHD 정도는 밖에서 그냥 빨리빨리 좀 편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갤럭시북 E1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램 같은 경우는 나는 오로지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면서 문서 편집, 인터넷, 이메일 체크만 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무 용도이긴 하죠. 그런 용도라면은 그램이 스펙 외적인 사용성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10분 공감해요. 왜냐하면은 외장 그래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은 가격대의 외장 그래픽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얘가 내장 그래픽을 얘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얘는 필요할 때마다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덜 소모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게임이라든가 어떤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온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거 맞아요. 네. 근데 다만 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16대 10의 와이드한 화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강점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16대 10이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램 대 이온 그램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열심히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삼성이나 LG 매장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해보셨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바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또 더 디테일한 노트북 정보 알고 싶으시면 여기 옆에 계시는 개사장님이 운영하시는 JN테크 리뷰 홈페이지에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